3-1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운동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운동과 힘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힘은 영어 force라고 하는데 F가 MA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때 그 F를 힘 force 이 앞글자를 따서 이야기를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정의를 내리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 그래서 변힘이라 하는데 이 변힘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은 변힘이라는 단어를 자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언급을 해놨고요. 그리고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은 힘을 주지 않았을 때랑 힘을 주었을 때 이때 속력 변화를 비교를 합니다. 힘을 주지 않았을 때는 속력 변화가 없겠죠. 그리고 힘을 주었을 때는 속력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머릿속에 놓고 본격적으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95쪽이죠. 다중성망사진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자, 세 가지 예를 들 건데 이렇게 간격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간격이 같은 경우 거리와 속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간격이 같죠. 그러니까 거리가 일정을 합니다. 그리고 속력도 일정하겠죠. 자, 그 다음 어때요?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죠. 좁아지고 있다는 거는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고, 거리가 좁혀진다는 거는 또 속력이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리가 좁았다가 점점 커지는 현상이죠. 이때는 속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같은 시간을 주어지고 거리를 다르게 주었을 때, 자, 예를 들면은 한 10초라는 시간을 주었어요. 근데 100m를 이동하는 사람이 있고 1km를 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동거리가 먼 1km를 이동하는 사람이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거리예요. 같은 거리에 대한 좋은 예시가 100m 달리기가 있죠. 자, 100m 달리기 여러분들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우사인 볼트가 9점 얼마가 나오는데 제가 100m를 달리면은 13초 정도 나오거든요. 저도 이제 느린 편은 아닌데 저도 굉장히 빠른 쪽에 속하는데 지금 선수랑은 다르죠. 이제 걸린 시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걸린 시간이 낮아질수록 속력이 더 빠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속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속력은 영어로 스피드라고 합니다. 속력은 단위 시간당 하면은 분모가 시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총 이동거리가 분자가 되는 거죠. 속력에 대한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쓰는 게 미터 초, 미터 퍼 세컨드 영어로 하면 돼요. 그리고 킬로미터 퍼 아워, 킬로미터 매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속력을 다른 말로 평균 속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구하는 방법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분모가 걸린 시간,
그리고 V자가 총 이동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총 이동거리를 S라고 하고 보통 걸린 시간을 T라고 하고 속력을 V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V가 속력의 영어 벨로시티, 그리고 S가 이제 디스턴스가 거리잖아요. 디스턴스에서 이 중간 글자 S를 가져갖고 T는 뭐 아시겠죠? 타임에서 T를 가져온 거. 자,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이거는 거의 100%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위 환상. 어떤 물리량을 비교를 할 때 단위가 같아야지 비교가 좀 쉽게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뭐 10m/s 아니면 1km/h 이 두 중에 어느 것이 더 빠르냐 이렇게 하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환상을 통해서 맞춰주는 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km/h를 m/s로 고치고 싶어요. 자, 36km/h를 m/s로 고치고 싶어. 그러면은 이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자, 36km/h가 1시간당 36km를 간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킬로미터와 시간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에 상응하는 값을 적어줘야겠죠. 먼저 시간을 없애고 싶으면은 1시간이 몇 초예요? 3600초죠. 3600초를 적어줘요. 3600초를 적어줘야 분모와 분자의 물리량이 같잖아요. 그러면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킬로미터로 고치고 싶어요. 1km는 1000m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거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시간의 단위가 날아가게 되겠고 킬로미터의 단위도 날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를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면은 10m/s, 즉 36km/h와 10m/s는 같은 물리량, 즉 같은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 자,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이동거리 S일 때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은 분명히 다르죠. 자,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뭐가 증가하고 있죠? 이동 거리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는 어때요? 이동 거리에 대한 변화가 없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 이번에는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어떤 물리량이라면은 속력이에요. 자, 이때는 자, 시간에 따른 속력이 감소를 하고 이때는 속력이 일정하죠. 이 등속 운동인데 뒤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속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등속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등속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북쪽에 1번부터 13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조금만 하시고.
1번부터 몇 번까지? 1번부터 13번까지 중소공문 아까지.
다시 몇 문제?
좀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1은 10m/s, 1번의 2는 600m, 1번의 3은 5초, 2번에는 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나라가 크고 그 다음에 다가 큽니다. 3번에 3, 4번에 4, 5번에 3, 6번에 1. 선생님 잠깐만요. 2번에요. 네. 2번에 큰 거부터 다시 저 저것도 이제 말로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 7번 넘어가서 7번에 3, 8번에는 가는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하고 나는 속력이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운동을 한다. 물체와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속력이 빠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슷하게 쓰면은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에 3번, 10번에 2번, 11번에 2번, 12번에 2시간 30분, 13번에 1번.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등속 운동. 저는 저 8번 네. 8번 이거 못 들었는데. 아, 다시 불러드릴까요? 네. 가는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하고 나는 속력이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운동을 한다. 물체와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이 일정하므로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속력이 빠른 것이기 때문이다. 자, 됐나요? 자, 등속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등속 같은 분자를 써가지고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가 있죠. 컨베이어 벨트, 무빙 워크,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케이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등속 운동에 대한 그래프가 두 가지가 보통 나옵니다.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이동거리라고 할 때. 예를 들어 두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A 그래프가 있고 이제 B 그래프가 있을 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등속 운동이에요. 그래서 A와 B 중에 속력이 더 큰 그래프가 어떤 것일까? 라고 한다면 어떤 게 더 크죠? A일까요? B일까요? 자, 모르겠으면은 A와 B의 차이점인 거죠? 기울기죠. 이 기울기가 다른데 기울기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분의 이동거리란 말이에요. 자, 시간분의 이동거리 앞에서 했죠. 속력, 기울기가 곧 속력을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파른 A가 더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가로축이 시간 그래프고 세로축이 속력 그래프예요. 자, 이때는 C와 D 그래프를 제가 그릴 건데 이게 C 그래프고 이게 D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속력이 더 C가 더 크죠? 속력이 일정하고 둘 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동거리가 어느 그래프가 더 클까라고 한다면 이 둘 사이에 또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근데 기울기는 같죠.
자,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래프의 아래의 면적이 다른 거죠. 그래프 아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러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이 곧 이동거리죠. 그러니까 면적이 곧 이동거리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C와 D 그래프 중 어느 것이 이동거리가 더 크냐고 한다면 C가 더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힘과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힘과 운동 관계. 자, 제가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근데 자, 스케이트를 제가 여러분들의 시점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가 이렇게 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밀었어요. 그러면 힘과 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스케이트를 여러분들 시점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타고 있는데 반대쪽에 누가 밀었어요. 밀었으면은 힘과 운동이 반대가 되는 거죠. 이때는 속력이 감소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 몇 페이지죠? 98페이지 아니죠? 13쪽이죠. 자유낙하 운동이랑 공기저항이 없을 때. 자, 공기저항이 없다는 거는 마찰력이 0이란 거예요. 공기저항이 없다는 거는 공기 입자가 없다는 뜻이. 이때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가만히 있는 물체가 중력만의 힘으로 연직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중력의 크기가 중력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바로 무게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9.8 곱하기 질량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프가 이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힘일 때 중력은 일정한 힘을 가합니다. 물체에 요만큼의 힘을 가하는 거예요. 9.8 곱하기 질량만큼. 그리고 이번에는 시간분의 속력 그래프. 이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지수함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체 떠뜨리면 점점 떨어지는 속력이 빨라지잖아요. 이거에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력에 따른 이동거리 S. 잠시만요. 자, 설명을 반대로 한 게 있어요. 자, 이동거리 S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물체 떨어뜨리게 되면 이동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지수함수꼴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속력이에요.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일정하게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초당 얼만큼 증가를 했느냐 이렇게 쪼개서 본다면은 초당 9.8부터 per second씩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이제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질량이 다른 물체를 떨어뜨릴 때 질량이 다른 물체. 자, 보통 예를 들면은 공기 중에서 떨어뜨릴 때랑 진공에서 떨어뜨릴 때 두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하고 어떤 물체가 그냥 깃털을 떨어뜨리느냐 아니면 금속골을 떨어뜨리느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일단 공기 중에서 떨어뜨릴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금속구가 먼저 땅에 떨어지게 되죠. 이때 중력이 작용을 해서 깃털과 금속구가 떨어지는데, 이때 공기가 일단 공기 입자가 존재하고 공기 입자가 존재한다는 거는 떨어질 때 마찰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마찰력. 이때 항력이라고 해요. 마찰력이라고도 하고 항력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마찰력이 깃털이 더 크기 때문에 금속구가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는 어떨까요? 이때 중력은 작용을 해요. 근데 얘가 없어요. 얘가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지면이 있으면은 동시에 이제 깃털과 금속과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러면 등소운동 파트 111쪽에 14번부터 28번까지 풀어보도록 합니다. 네. 네, 다 해주세요.